안녕하세요. 돌아야 산다. 오늘은 육식과 채식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마다 늘 걱정을 하죠.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어도 되는 건가? 이러다가 고혈압 중풍 걸리는 거 아니야? 성인병 걸리는 거 아니야? 오래 살려면 야채를 많이 먹어야 하는데, 이렇게 음식이란 명제에는 항상 육식이냐 채식이냐의 논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성인병에 걸린다고 하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으니 고기는 늘 건강의 적으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채는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파수꾼으로 추앙받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육식을 하면은 질병에 걸리고 채식만 하면은 건강해지는 것일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고기를 절대 먹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전문가들은 적절하게 먹으라고 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채식주의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은 동물성 지방은 우리 몸의 체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각종 성인병을 일으킨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한 동물을 키울 때 항생제나 성장 촉진제 등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 인체 내에 흡수돼서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축은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식을 많이 하면은 지구가 황폐화되고 환경이 오염된다는 것이죠. 주로 환경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인간은 또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도록 창조되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반면에 육식주의자들의 주장은 야채 속에는 고기 속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고기를 통해서 보충해 줘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의성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라고 했으니 음식은 그만큼 건강의 절대적인 요소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옛 선조들도 음식이 곧 약이라고 했습니다. 의식동원, 약식동원이 그것입니다. 의학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는 말이죠. 또한 약보 무려 식보라 해서 약으로 몸을 보하는 것보다 음식으로 몸을 보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동의보감 처방에도 보면은 각종 질병에 따라서 각종 풀과 동물의 고기나 뼈 등을 활용한 처방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육식과 채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는 암 발생의 대부분은 잘못된 식생활과 환경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때에도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지적하면서 고기가 범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육식과 채식의 논쟁 중에서 건강적인 측면만 살펴보면 채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육식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야채만이 성인병을 막아주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생선이나 유제품마저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야채 속에는 단백질이나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기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하기 위해서 고기를 적절하게 먹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건주의자 같이 극단적 채식주의자는 있어도 극단적인 육식주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직까지 고기를 먹으면 어느 정도 해로우냐, 이에 대한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고 과학적인 논것 또한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논문들이 있지만 정답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의 이론을 보면은 우리 몸속의 콜레스테롤은 고기를 먹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콜레스테롤의 약 75%는 간에서 만들고 25% 정도만이 음식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기를 좀 많이 먹으면은 간이 조절을 해서 콜레스테롤을 좀 덜 만들고, 우리가 고기를 좀 적게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이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만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몸속에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것은, 체내 콜레스테롤이 기준치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은 고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기준치 이상으로 증가하느냐? 그것은 체내에 염증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체내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작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간에서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분비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육식이 성인병의 주범이라는 견해가 아직은 우세한 편입니다. 그래서 야채를 권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을 수십 년간 통제된 환경 속에서 그들의 식습관과 운동습관, 생활태도, 심지어는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통제된 상황에서 한 그룹에는 육식과 채식을 먹게 하고 한 그룹은 채식만을 하게 하면서 오랫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임상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데이터를 축적해야 될 텐데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 여기서는 그러한 논쟁은 과학자들, 의학자들의 연구 과제로 맡기기로 하고, 여기서는 자연치유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육식동물과 채식동물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요? 우선 육식동물과 채식동물의 기질을 살펴보면 육식동물은 비교적 사납고 공격적입니다. 채식동물은 비교적 온순하고 방어적인 편이죠. 사람도 육식을 좋아하면 좀 사나운 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육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온순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주변에서 한번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육식동물과 채식동물의 수명을 한번 살펴볼까요? 말은 25년에서 35년을 살고요. 소는 20년을 살고요. 양은 10년에서 20년, 토끼는 7년을 살고요. 또 코끼리는 60년에서 70년을 사는 장수동물이죠. 그 다음에 육식동물들은 사자의 경우에 15년, 호랑이 15년에서 20년, 표범 20년에서 25년을 살고요. 대표적인 맹금류인 육식동물인 독수리는 40년을 장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육식과 채식을 골고루 먹는 잡식동물이라고 그러죠. 잡식동물의 수명을 살펴보면 닭은 13년을 살고요. 돼지는 15년, 개도 15년, 고양이도 15년, 원숭이와 침팬지는 30년 정도를 산다고 하고요. 곰도 30년을 산다고 합니다. 초식동물인 코끼리가 70년을 산다고 해서, 코끼리가 장수한다고 해서 초식동물이 장수한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육식동물인 독수리도 40년을 살지 않습니까? 잡식동물인 곰도 30년을 살고요. 사람도 100년을 살지 않습니까? 각 개체마다의 특성이 있고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특별한 인과관계를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화기관을 살펴볼까요? 장의 길이를 살펴보면 초식동물이 육식동물보다 장의 길이가 비교적 긴 편입니다. 초식동물은 풀을 소화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고 육식동물은 고기를 소화 흡수시키기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풀은 섬유질이 많아서 장시간의 소화 흡수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장이 길어야 되겠죠. 반면에 고기는 단백질이 많고 또 단백질이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또 영양분도 많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소화기관에 오래 머물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육식동물들은 장이 짧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장은 어떨까요? 인간의 장은 5m에서 7.5m 정도로 긴 편에 속합니다. 비교적 긴 편에 속하죠. 장의 길이로만 보면 인간도 초식동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동양인은 서양인보다도 장의 길이가 훨씬 길다고 하네요. 그러니 서양인이 동양인보다 육식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이번에는 육식동물과 채식동물의 치아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육식동물인 호랑이나 사자의 이빨은 고기를 뜯어먹기에 좋은 구조로 되어 있죠. 송곳니가 발달되어 있죠. 뾰족한 송곳니가. 반면에 초식동물인 소나 양의 이빨은 풀을 뜯고 씹기에 좋은 구조로 되어 있죠. 앞니와 어금니가 평평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치아는 어떨까요? 우리 성인의 치아는 보통 32개로 되어 있습니다. 풀을 뜯어먹고 씹기 좋은 형태의 아래 위 앞니와 어금니가 28개고요. 고기를 뜯어먹도록 발달된 송곳니가 아래 위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야채용 이빨 28개, 고기용 이빨 4개, 다시 말해서 28대 4, 즉 7대 1. 야채와 고기의 비율을 7대 1로 먹으라는 치아 구조가 아닐까요? 이것이 신의 섭리가 아닐까요? 어쨌든 과유불급입니다. 야채든 고기든 지나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특히 과도한 동물성 지방의 섭취는 좋을 리가 없겠죠. 야채와 고기의 비율 7대 1, 이것이 제가 제시하는 황금 비율입니다. 7대 1의 비율로 맛있고 즐겁게 드시면 건강하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제부터 식탁에 야채를 듬뿍 올리시고 고기도 적당히 올리시기 바랍니다. 7대 1입니다. 7가지 야채 반찬에 1가지 고기 반찬? 이것은 어떨까요?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고기를 드시는 건 어떨까요? 이 법칙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어느 한 곳에 치우치게 되면은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 야채를 드실 때는 되도록이면 익혀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인간의 소화기능은 식물 속에 들어있는 셀룰로스라는 세포벽에 존재하는 섬유소를 분해하는 셀룰라제를 분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섬유소가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대변으로 다 배출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배변을 돕는 역할도 하지만요. 어쨌든 야채 속에 있는 섬유소의 좋은 영향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삶아 드시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채를 날 것으로만 드시지 마시고 삶아서 나물로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한때는 이렇게 생식이다 해서 야채든 곡식이든 생으로 먹는 것을 권하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소화흡수라든가 우리 인간의 장 구조에서는 적합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한 잔만 먹어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많은 술을 먹어도 거뜬한 사람이 있죠. 마찬가지로 야채를 잘 소화 흡수시키는 체질이 있는가 하면 또 고기를 잘 소화시키고 흡수시키는 체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야채와 고기의 비율을 7대 1의 범위 내에서 자기 체질에 맞게 적당히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그 학파에서는 사상체질이다 또 팔상체질이다 해가지고 구분을 딱딱딱딱 져가지고 이거를 절대 이런 것은 절대 드시면 안 된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구분을 딱딱 해놓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검사 과정에 대한 신뢰도도 부족하고요. 경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 사상체질이나 팔상체질은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식생활을 통해서, 식습관을 통해서 고기를 먹었을 때와 야채를 먹었을 때의 몸 상태라든가 소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찰하면서 7대1의 범위 내에서 자기 체질에 맞게 적절하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최근 자연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연치유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도 범람하고 있죠. 자연치유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환경 속에서 건강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 몸의 치유 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연치유와 관련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